예, 안녕하세요. 앞번 영상에서 그 비사업용 토지가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중과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럼 비사업용 토지라는 게 도대체 어떤 토지를 말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양도세 물건 중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겁니다. 건물이나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토지가 자기의 지목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랍니다. 가령 농지 같으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업용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은 비사업용이다. 근데 이제 농사도 농지 인근 소재지에 제촌을 해야 됩니다. 농지 소재지에 제촌. 그리고 작용해야 됩니다. 남한테 농사 짓거려 주는 거는 그거는 사업용이 아닙니다. 농지 소유주가 직접 작용을 해야 됩니다. 제촌은 농지 소재지에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직선 거리로 이제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 사업용이 됩니다. 그리고 임야는 방금 농지 소재지 제촌하는 것처럼 인근 지역에 제촌을 하시면 거주하시면 돼요. 농지는 제촌 플러스 작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작용도 농사 짓는다고 해놓고는 다른 데 직장에 다닌다거나 그래가 소득이 연간 3,700 이상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면은 복식부기 매출 이상이 발생한다든지 그럼 작용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농사에 거의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나대지는 이제 건축물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대지라는 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축물이 없으면은 그게 대지로서의 쓰임새 용도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때는 비사업용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기간 개념하고 관련해서 가령 내가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해야 됩니다.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해야 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해야 비사업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비사업용은 중과가 되니까 가령 농지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살면서 시골에 농지를 사놨다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양도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비사업용이 돼서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2년 이상만 농사 짓고 직접 거기서 살면서 농사 짓고 그렇게 하면은 사업용으로 전환됩니다. 비사업용에서 사업용으로 전환이 돼요. 그럼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또 보유기간이 오래 보유된다. 근데 어쨌든 요 기간 중에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거 하나만 적용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게 제일 유리하겠죠. 지금까지는 비사업용으로 농사를 안 짓고 있다가 가령 임야 같으면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살면서 시골에 임야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내려가서 2년 이상 제촌하시면 돼요. 요 중에서 하나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적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유의할 사항은 이 농지하고 임야는 내가 현재 농사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령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시골에서 가령 부모님이 하여튼 8년 이상 시골에서 농사를 지은 거를 상속을 받았다거나 증여받은 토지는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 또는 시골에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됩니다. 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이제 나대지도 건축물이 원래는 존재를 해야 사업용이 되는데, 근데 어떠한 사유로 재산세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있잖아요. 그게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분리 가세되거나 별도 합산 가세되면은 사업용 토지로 된다. 근데 보통 나대지는 그 종합 합산 가세됩니다. 그 예외 없이 종합 합산 가세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는 그런데 이 지목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뭐 등기부 등본에 지목이 다 뭐 토지 대장이나 다 지목이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공부상으로 물론 이제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데 실제는 농지인데 그래서 내가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사업용으로 중과가 돼야 되는데 이거 실제는 나대지다 이거죠. 그러면은 나대지인데 재산세가 분리가세 되고 있다. 뭐 이랬을 때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데, 근데 비사업용 토지라도 가령 가령 농지라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나대지가 건축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법령상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 내가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도 법령상 제한 때문에 내가 건물을 못 지은다. 물론 취득한 후에 법령이 제한돼야 됩니다.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이 제한된 건물을 못 짓는다는 알면서 취득해가지고 건물을 못 지어서 내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 후에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어떤 건물을 못 짓는다.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법령상 제한 때문에 취득한 후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또 부득이한 사유로 봐가지고 비사업용에서 제외시켜줍니다. 하여튼 부득이한 사유는 요 법령에 어쨌든 제 블로그에 링크 시켜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고물상으로 나대지인데 건물이 없으니까 비사업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고물상으로 야적장이라든지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도 비사업용에서 제외시켜줍니다. 하여튼 그는 비사업용, 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외사항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나서 그 양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복잡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많고 간단하게 일단 살펴봤습니다. 기본 개념 위주로.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